귀로 듣는 창업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크게 3가지, 창업 시 자본금, 실수, 아이템 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네. 그런데 이 창업을 하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 아마 자본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초기 자본금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벌써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내가 자본금이 얼마인지 견적이 나오는 사업을 해야지 네. 물어보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선 내 돈이 아니라 네. 남의 돈으로 창업을 연습하고 시작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돈이 아니고요? 네. 남의 돈으로? 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창업보다는 취업을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서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서점 가서 먼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지 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자본금이 안 드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돈 들이는 사업으로 가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면 처음부터 돈 들여야 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유대인의 창업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도 창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은 얼마나 해야 되나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 관련 업종에 가서 직원으로 일을 먼저 해 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대인의 창업 사례라고 하셨는데 유대인의 창업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유대인은 과거부터 이방인이라서 취업이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지역에 가서 자기 자본의 절반을 갖고 창업을 한대요. 그러고 망하면 다시 나머지 절반 갖고 4분의 1만 남잖아요. 하고 나면은 그럼 관련 계통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본금을 모아서 창업을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마저 까먹고 나면 다시는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얼마가 드는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본금 없이 내가 기술을 익히고 인맥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고 싶다면 특정 분야를 고르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 종사자로서 이제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으로서 먼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취업한 곳 자체가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직원으로 차를 운전해서 물건을 갖고 오잖아요. 내가 사장한테 돈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돈 받은 만큼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더 기운이 나서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 차를 사야 되고 물건값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남의 돈으로 그 차를 몰고 물건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사업이다 생각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한다 인정을 받으면 그때서야 돈 들여 시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고용인으로서 시작을 하게 되면 창업의 연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군요. 굳이 처음부터 내 돈을 들여서 시작을 하지 말고 취업을 해서 내 사업 연습이다 라고 시작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한편 보통 예비 창업자들 또 창업 쪽에 있는 분들 본인이 아니게도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게 창업할 때 3가지를 얘기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첫 번째 시장이 있는가, 두 번째 비교 우위가 있는가, 남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폐업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렇죠. 처음 창업할 때 잘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으로 막 부풀어서 시작하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창업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진짜 양 맞은 것처럼 그거에 대한 어떤 환상만 가득해서 가득하죠. 사실 뭐 폐업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시작부터 못하죠. 아예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본이 1억밖에 없어요. 거기다 1억을 더 대출을 땡겨서 집안 식구들은 돈을 다 땡겨서 몇 억을 만들어가지고 창업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망하면 정말 돌아갈 데가 없어요.
또 일가 친척한테도 원수가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1억밖에 없다. 그럼 5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 돈 들여서 안 되면 돈 더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망해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을 해라. 이게 창업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선 자신이 원하는 비즈니스 그 분야에서 종업원으로서 피고용인으로서 먼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자본금을 많이 들여서 하려 하지 말고 그것이 날아가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자본을 갖고 시작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망이에요. 제1고객, 제2고객, 제3고객이 있어요. 제1고객이 누구냐면 가족과 직원입니다. 제2고객은 협력업체고 제3고객이 단골입니다. 이 제3고객을 잡기 위해서 1고객과 2고객의 네트워크를 완성해야 해요. 근데 직원으로 들어가면 1고객과 2고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돈을 들여서 돈을 더 벌 생각들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부터 넣으려고 하면 백전백패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조언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폐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좀 더 가슴에 와 닿는데, 그렇다면 요즘 같은 때는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실버 산업, 일코노미, 팩코노미 창업이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실버 산업,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실버 산업을 좀 추천해 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이 실버 산업이 비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창업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 상품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쓰는 길게 새긴 손잡이 있잖아요, 옆으로. 이게 원래 장애인하고 노인용입니다. 동그랗게 잡히기 힘들거든요. 손에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쓰던 물건 중에 택시 같은 거 있어요. 지금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왔지만 100엔 택시, 1,000원 택시 이런 게 나와서 지자체에서 1,000원만 내면 노인들이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택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인 사업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70%를 갖고 있어요. 실버 산업이 아마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실버 산업에 주목하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다음으로 짚어주신 일코노미, 이건 좀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시장을 의미합니까? 일코노미는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네.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는데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1.7%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맘코노미라고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 대부분의 소비를 담당하고 있었죠. 저도 제 와이프가 제 옷이라든가 애들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사니까 가장 많이 소비를 했는데, 현재는 혼자 사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싱글 남성이 혼자 사는 데 많이 늘어났고 그들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무인 상점이나 배달 서비스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신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시장을 시작하신다면 성장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혼술, 혼밥 그렇죠. 많이 드시는 거 보면은 앞으로는 일코노미 시장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얘기해봤고요. 세 번째로 이제 펫코노미라고 하셨는데, 반려동물 시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2021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7%로 604만 가구. 1년 전에 312만 9천 가구와 비교해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체 인구는 1,448명으로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앞으로 2027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커질 거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케어 서비스부터 식품, 의류, 용품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자, 이제 고령화된 노인이 혼자 살면서 적적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비교 우위가 있는 걸 찾아서 관련 분야에 가서 일을 해보시고 내가 적합한지를 보신 다음에 창업을 도전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오늘은 창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정말 그야말로 현실적인 조언이 싶습니다. 자, 마무리 총평 정리하겠습니다. 자, 창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들여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일단 취업을 해서 1년 정도 일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지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어 창업을 할 때 자신의 가용한 자본 절반 정도만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실패를 대비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창업 시장은 실버 산업, 1인 가구, 반려동물 등으로 성장하는 시장 쪽에 창업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네트워크와 경쟁력을 만들어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버 산업과 일코노미, 펫코노미 이걸 연관해서 찾는다면 좋은 아이템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